안녕하세요, 앱등이 제시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애플 거르셔서 제가 뿔이 났어요. 그래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하반기에 출시될 기대작인 갤럭시 노트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또 다른 기대작이자 그의 경쟁작인 아이폰 11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기존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디자인을 고수해왔던 거는 달리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좀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택한 모습이 보여요. 오늘은 이 아이폰 11이 탑재할 것으로 유력한 그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출시된 아이폰 XS는 가격 논란도 논란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어든 거라는 얘기도 있죠. 예년 같았으면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의 가격이 비싸면 보다 좀 더 저렴해진 전작을 택하면 되지만 2017년에 출시가 된 아이폰 X이 단종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아이폰 XS가 아니면 아이폰 8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아이폰 8처럼 오리지널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처음에는 M자 탈모라고 욕을 먹던 이 노치 디자인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오히려 트렌드 세터로 자리매김한 디자인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익숙해진 이 노치 디자인은 아이폰 11에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면이에요. 인덕션, 전기 면도기, 환공포증 아직 출시도 안 된 아이폰 11에 붙기 시작한 수식어들이에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떠도는 루머들로 제작이 된 한 유튜버의 3D 입체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 애플의 트리플 카메라가 후면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카툭티로 탑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듀얼 카메라를 가로로 배열했었고 1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세로로 배열을 했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한 개 더 늘어나면서 네모로 바꾼다는 뜻인데요. 가로에서 세로로 오더니 왜 갑자기 네모로? 네모난 창문을 열어보니 네모난 자 네모난 아 잠깐 눈 아파. 지난 갤럭시 노트 10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면 카메라 위치의 재배열은 새로운 기능을 위한 공간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카메라의 스펙은 어떻게 바뀔까요? 11R은 1000만 화소와 14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후면에 장착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1과 11 맥스에는 초광각 일반 줌 망원 카메라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각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질을 우선시하는 애플이기 때문에 12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예상이 커 보여요. 소니의 초광각 렌즈가 탑재가 되면서 더 많은 줌 범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전후면 모두 야간 촬영 모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위해서는 전면에 더 나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 트루뎁스 1200만 화소를 탑재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셀카 찍을 때도 화질이 더 좋겠네요. 트리플 카메라 가로로 또 세로로 늘리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던 거라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들을 모아서 정사각형 안에 깔끔하게 넣고 싶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이폰 11R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아니라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정사각형의 카툭티 모양으로 탑재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로써 아이폰 11 네모 패밀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2년 전에 아이폰 X에 대해서 찾아볼 때 이 이미지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올 게 온 거죠. 제품 설계도나 액세서리 제조사의 케이스 이미지들이 유출되고 또 최근 공개된 구글 픽셀 4의 렌더링 역시 이것과 흡사한 정사각형 형태의 카메라를 채택한 걸 보면 디자인은 이제 단순 루머보다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욕먹던 이 노치 디자인이 대중화되면서 뭐랄까 근자감을 얻은 건 아닌지. 이번 아이폰 11 시리즈를 보니까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단순 아이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와도요. 생태계 확장을 강조해왔던 애플.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자사 기기들과의 호환성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폐쇄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발돋움하려 하면서 더 이상의 아웃사이더 행동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건지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먼저 양방향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 S10 시리즈에 있는 것과도 비슷하죠. 이렇게 아이폰 위에 에어팟이나 다른 기타 액세서리들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스마트폰끼리도 서로 충전이 되는 기능인데요.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앞쪽으로도 후면으로도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 아이폰 11에는 2개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듀얼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해요. 현재 아이폰의 소프트웨어에는 한 개의 스마트폰에 하나의 블루투스 이어폰만 연결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와 함께 동시에 음악을 감상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서로 각자 한쪽씩 이어팟을 꽂아야만 했는데 이렇게 듀얼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이 되면요, 동시에 두 세트의 에어팟을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야? 애플 에어팟 많이 팔려고 수작 부리는 거네. 이번 iOS 13에서 발표한 오디오 쉐어링 기능하고 비슷해요. 에어팟을 듣고 있는 사용자가 있으면 핸드폰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듣고 있는 음악을 공유하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블루투스를 쉐어를 하면서 하나의 아이폰에 두 개의 에어팟을, 이제는 유선 이어폰을 나눠 끼고 줄이 한쪽씩 늘어뜨려져 있는 감성샷을 보기는 힘든 세상이지만 블루투스 이어폰도 충분히 같이 들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시도 같아요. 다음은 라이트닝 단자가 USB-C 타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에요. 아이폰 유저들이 기다려왔던 기능. iOS 13 베타 버전을 실행하는 아이폰 복구 화면 이미지가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맥북 이미지와 USB-C 케이블 이미지가 공개가 됐어요. 기존 iOS 12 복구 화면 이미지에는 아이튠즈와 라이트닝 케이블 이미지가 나오고요. 호환성이나 확장성이 높은 이 타입C 케이블로의 변화는 기존 아이폰 유저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유저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아이폰 11의 디자인이 아주 심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디자인을 택했지만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이폰 11에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방패막으로 삼으려는 걸로 보여요. 최초로 애플의 태블릿 전용인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애플 펜슬의 대중화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폰 11 맥스가 갤럭시 노트처럼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지, 또 다크모드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기존 아이폰이 배터리 감소가 빠르다는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 3D 터치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이 기능이 4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3D 터치가 빠지는 대신 화면을 길게 누르는 동작을 인식해서 햅틱 피드백을 주는 햅틱 터치가 대신 들어갈 거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이 주장은 이미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미 애플은 이 아이폰 XR과 iOS 13에서 3D 터치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 햅틱 터치가 적용이 되면요, 콘텐츠 미리 보기나 빠른 앱 기능 실행 등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게 돼요. 하지만 3D 터치를 위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빠지게 되면서 공간 확보는 확실히 더 얻게 되겠죠. 이 밖에 아이폰 11 예상 스펙은 이렇습니다. 늘 그래왔듯 아이폰 11은 9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되고 9월 말에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가격은 아이폰 11 기본 모델 기준으로 $999, 하나로는 117만 원이고요. 11R은 $749, 하나로는 87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20만 원에서 140만 원대의 5G 스마트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0만 원대로 예상되는 갤럭시 노트 10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야? 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매해 각각의 제조사에서 선보이는 신기능에서 한 가지 디테일을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매해 이렇게 얇고 굵은 차별점을 줬던 애플이죠. 하지만 이번 아이폰 11에서의 차별점은 나아가도 좀 너무 나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디까지나 현재 나와 있는 예상 루머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